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내 집 마련 전략, 주택 청약, 대출요건 상담 전문가입니다. 또한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전문가로서 임대차 매매 계약의 체결, 유지, 종료 절차와 분쟁 조정, 대응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기타 대출 실행 요건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리얼티문TV의 5번째 시간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무료 동영상 클래스를 찾으시거나 유료 동영상 클래스 및 주택청약, 대출, 임대차,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홈화면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LTV와 DSR 개념 설명과 2019년 12-16 대책 이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설명과 2020년 6-17 대책과 관련하여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세대출 규제 및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LTV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LTV란 론투밸류 레이셔의 약자로서 담보 인정 비율이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60%이고 5억 시세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이 됩니다. 즉 5억 곱하기 60% 하면 3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DSR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DTI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SR은 데트 서비스 레이셔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혹은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반면 DTI는 데트 투 인컴의 약자로 총부채 상환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LTV, DSR 관련 Q&A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20%가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12-16 대책에 따른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가 되어서 투기 과열지구 LTV가 40%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 목적인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주담대와 관련하여 시가 15억 원 초과 여부 판단과 대출 취급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및 대출 취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차주의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다음 질문상 계약 체결 준비 시점의 시가가 14억 원이었으나 대출 신청 시점의 시가가 16억 원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드릴게요. 담보가치의 판단 시점은 대출 신청일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만약 대출 시점의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한다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가 아닌 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인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나요? 답변, 금지되지 않습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하나요? 답변,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를 판단합니다. 다만 두 가지 가격 즉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모두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합니다. 질문 6입니다. DSR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나요? DSR이란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차주의 가계대출 상환 부담 및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표로서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연 원리금 상환액 2천만 원이면 DSR은 40%가 됩니다. 질문 7.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혹은 이미 적용되고 있나요?
답변 드릴게요. 2019년 12월 23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리고 동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차주가 여타 대출을 받는 경우에 차주 단위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질문 8. A씨는 2019년 7월 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보유 중입니다. A씨가 2019년 12월 26일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지역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이 규제 시행일 2019년 12월 23일 이전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 9. B씨는 2020년 1월 3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보유 중입니다. B씨가 2020년 5월 1일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이 규제 시행일인 2019년 12월 23일 이후이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질문 10입니다. C씨는 2020년 1월 3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2025년 5월 2일 동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C씨가 2025년 9월 2일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드리면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없으므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11. D씨는 2020년 2월 2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8억 원 2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2021년 1월 15일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2주택의 가격이 10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주택가격 기준으로 DSR 적용 여부 결정됩니다. 다음은 질문 12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일 때도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적용됩니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인 경우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인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질문 13. B은행권의 경우 차주 단위 DSR 적용 기준이 모두 60%로 동일한가요? 또한 2021년 말까지 60%에서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계획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B은행권의 차주 단위 DSR 적용 기준은 60%로 동일합니다. B은행권의 차주 단위 DSR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는 4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수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2.16 대책 이전은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구입 시 2년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가 생겼고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1년 내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2020년 6.17 대책에서는 무주택자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 대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 1주택자인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 대시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에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2020년 6.17 대책에서는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도 부과되었는데요. 7월 1일 이후 주택 구입 위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의무 위반 시는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1주택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되어 10월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 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 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Q&A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입, 처분 요건과 관련하여
6개월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날, 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질문 2. 2020년 7월 1일 이전에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 매입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종전과 같이 1년 이내에 처분 전입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가계약의 경우 3자인 금융회사가 실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관련 금융규제의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0년 6.17대책 이전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보증을 제한하였는데요. HF주택금융공사나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 전세대출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나 2주택자 이상은 전세대출 회수되거나 제한을 받았습니다. 허그는 전세보증 한도가 4억 원이었고 SGI 서울보증은 전세대출 후 9억 초과 아파트 구입에 제한이 없었는데요. 2020년 6.17 대책 이후는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보증이 이용 제한되거나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허그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SGI 서울보증도 전세대출 후 9억 초과 아파트 구입하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되게 됩니다. 6.17 대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되었는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단,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되고 기존 대출 만기까지만 인정됩니다. 6.17 대책에서는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이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요건 관련 Q&A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전세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법상 주택 및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되는 복합용도주택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입니다. 전세대출 신청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드릴게요. 부부 합산 즉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수를 산정하며 특히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 3. 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1월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 취득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 질문 4.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9억 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를 결정합니다. 이때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판단 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 또는 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 취득일 즉 등기 이전 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 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 즉 등기 이전일까지는 주택 매입 이나 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전세자금 대출 요건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5.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규제 대상 아파트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네, 답변 드릴게요.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시점의 시가 3억 원 초과하는 투기 과열 지구의 아파트를 규제 대상 아파트로 판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이전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20%에서 50% 이내였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2020년 6.17 대책 이후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시행일 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증명한 차주나 대출 신청 접수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주택매매업과 임대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경우 운전자금의 경우에도 대출 금지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 예를 들어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2.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7월 1일 전까지 매매계약 포함하여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3. 주택매매임대업자가 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나요? 답변 드릴게요.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관련한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Q&A를 통해 조금이라도 쉽게 전달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